이게 드라마에 숨어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합니다. 안녕하세요. 교대역편 박상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하나 소개하면서 실제 학교 폭력의 실상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조심하세요. 오늘 내용은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인 더 글로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 가해자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한다라는 내용인데, 학교 폭력 가해자 부모는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부모는 합의금을 챙기고 딸은 나 몰라라 하는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참 많이 봐왔던 흐름이죠. 자, 그런데 이 드라마는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없는 어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치밀한 복수극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후련함을 선사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자, 더 글로리를 보면서 가해자들의 저런 행동이 실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해자 동훈이의 몸에 고데기를 이용해서 화상을 입혔던 장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그 부분은 실제 위험한 물건인 고데기를 휴대를 해서, 즉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이기 때문에 이른바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는 대목입니다. 화상을 입힌 행동이 너무 극악하다 보니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폭력 행위는 가벼워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또한 폭력 행위죠. 그 가담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폭조법상의 2인 이상이 가담한 폭행, 그래서 공동 폭행 또는 공동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네요. 또한 극중 손명호라는 친구가 피해자 문동은이 소리를 못 지르게 한다는 이유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그 범죄의 성격상 목적 범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성적인 의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 동의 없이 갑자기 기소추행을 했다. 당연히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 사람이 가담한 상태에서 혼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담 행위로 평가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2인 이상이 합동한 성폭법상에 규정된 특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물론 처벌 수위는 엄청 올라가겠죠. 아직 문동은이 어떤 복수를 하는지 결론이 안 나온 상태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 성인 문동은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학교 폭력 사실과 마약 투약 사실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바는 있죠. 심증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 대목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렇다도 이러한 방법은 사회상규라는 이른바 통념을 넘어간 위법적인 행위다라고 평가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형태는 협박을 통해서 재물을 갈취한 형태, 이른바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또 가해자 자녀의 출생을 비밀로 친부에게 알렸죠. 드라마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지만 이 또한 직접적인 협박을 하게 된다면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대목이 있겠습니다. 자, 법적 처벌을 위주로 드라마를 봤는데, 자, 실제로는 어떤 복수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장과 면접자로 만났던 사연도 생각이 나는데, 피해자분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참 통쾌한 복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 학교폭력을 소재로 하는 여러 영화나 드라마가 등장하면서 실제 저런 일까지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본 실상은 더 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즘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은 성인들의 재질이 아주 극악한 형사사건과 다름없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학폭위가 열리는 일련의 과정과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꺼번에 복잡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학교폭력 신고는 세 곳에서 가능한데 학교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국번 없이 117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누구누구가 저를 때렸습니다, 괴롭혔어요 라고 말로 신고하기보다는 육하원칙으로 정의된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좀 더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들 보시면서 그 궁금증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